예술 사상 최초의 라이벌이자 예술 사상 최초의 두 천재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1830년대와 1840년대 파리에서는 두 명의 피아노 천재가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출신의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 그리고 폴란드 출신의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프레데릭 쇼팽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당시 파리에서 더 높은 어떤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리스트입니다. 요제프 다나우저라는 화가가 그린 이 피아노를 치는 리스트라는 그림은 피아노 회사에서 의뢰받아서 만든 일종의 CF입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는 모습이 피아노 홍보용 그림으로 그려졌다라는 점만 보아도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는 리스트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쇼팽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고 큰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의 도움으로 생활을 거의 해나갔습니다. 조르주 상드가 없었으면 사실 쇼팽은 훨씬 더 곤궁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대의 인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는 쇼팽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쇼팽은 1849년에 39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폐결핵으로 요절하는데 그 후로 최초로 나온 쇼팽의 전기를 쓴 사람이 다름 아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쇼팽의 음악에 담겨있는 어떤 애절한 한, 특히 자기의 고국인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스트는 헝가리 출신이긴 했지만 그는 아주 어려서 헝가리어도 잘 못하는 나이에 고국을 떠나서 빈에서 베토벤의 제자인 체르니에게 배우고 이후로 파리에 와서 당대 최고의 화려한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쇼팽의 음악에 담겨있는 그런 섬세한 어떤 피아노의 시인과도 같은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쇼팽의 음악에 담겨있는 한과 그런 슬픔의 정서에 비하면 리스트의 음악은 너무나도 남성적이고 장대하고 화려합니다. 리스트의 음악에 가장 근접한 작곡가는 쇼팽이라기보다는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 리스트의 대표곡인 라 campanel라는 파가니니가 작곡한 바이올린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예술가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 있죠. 그러나 리스트는 쇼팽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음악성, 특히 오케스트라 음악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피아노 음악에만 몰입하지만 그 건반으로도 충분히 오케스트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놀라운 천재다라고 자신이 쓴 쇼팽의 전기에서 거듭 쇼팽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쇼팽은 리스트를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연주자로서는 리스트의 명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쇼팽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쇼팽은 리스트의 음악을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쇼팽은 원래 모차르트의 음악 그리고 벨리니의 오페라 외에는 다른 모든 음악들, 심지어는 베토벤의 음악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쇼팽의 눈에 화려한 리스트의 음악이 그리 대단한 음악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쇼팽이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리스트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아프리카 부족의 출장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음악은 곧 덧없이 사라지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에피소드만 보아도 쇼팽과 리스트 사이에 미묘한 차이와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자기가 파리에서 얼마든지 많은 무대를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더 우위에 있는 입장이었지만 쇼팽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시적이고 영롱한 섬세한 정서를 가질 수 없었고 쇼팽은 자신의 음악 자체는 리스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건강과 큰 무대에 대한 공포 때문에 리스트처럼 큰 무대에서 파리를 주름잡는 위대한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는 될 수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쇼팽과 리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던 1830년대, 40년대 파리부터 파리는 서서히 로마를 제치고 예술의 수도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